뭐 ABC가 망하고 말고는 뭐 제 관심사 바뀌고 네네. 뭐 도대체 유료 부스가 정확히 몇 부냐.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2013년부터 기사를 썼는데 ABC 협회가 사실상 좀 사라지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한다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신문사들은 ABC 협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나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그 공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귀찮은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작을 한다고 했을 때 매년 한 번씩 귀찮게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 네. 되게 거짓말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제가 ABC 협회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ABC 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부스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처음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기사 쓰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13년부터 계속 썼지만 정말 이게 사람들이 관심도 잘 안 가져주고 파지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파지가 좀 잘 나오는 신문지국은 한 달에 파지 수입만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배달도 안 되고 그냥 바로 파지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신문을 배달해서 버는 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파지로 수입을 낸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동상근입니다. 네, 제 옆에는 정철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오늘의 대표적인 ABC 통. 네. 이제 ABC라고 하면 이제 이제 지겨워요. 지겹나요? 네.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 이 얘기가 또 안 나오지 왜?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집에서 뭐 애들이 뭐 ABC 초콜릿만 사 먹어도 막 ABC 협회가 떠오르고 그럽니다. 그런 드립은 치지 마. 진짜로. 아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거면 그런 드립 치지 마. 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 네. 근데 ABC 초콜릿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여지없이 또 이쪽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네, 참아주시고 ABC 통이니만큼 ABC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는 그동안 이제 ABC 협회에서 부수 조사, 그러니까 일간지들을 대상으로, 신문지들 대상으로 부수 조사를 하는데 이 정부가 그 부수 조사 결과에 맞춰서 광고를 집행한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수 조사가 엉망이었다. 사실 그 ABC 협회가 발표하는 부수의 한 반 정도, 그 정도나 될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 네, 요 정도까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문체부가 ABC 협회에 뭐를 한다더라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아무데도 얘기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정철웅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3월 16일 날 이제 ABC 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논란이 있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ABC 협회 총체적인 부실을 이제 그때 확인을 하고 이제 권고 사항을 내놔요. 권고 사항. 네. 뭐 예를 들면 공사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표본지국에 이게 공사하러 가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라. 사실상 미리 우리가 조사하러 가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 다 맞춰놓죠. 그렇죠. 예전에 뭐 군대에서 사단장 오면은 며칠 전에 알려주면은 그때부터 막 청소하고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데. 그걸 좀 바꿔라. 그리고 이제 신문부수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본지국 선정인데 그러니까 전국에 신문지국이 한 2,00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는 게 중요한데 그 표본을 뽑는 과정이나 모든 게 다 엉터리고 되게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것도 고쳐라. 그리고 ABC 협회 이사회 구성이 좀 신문협회 위주로 좀 되어 있고 또는 항상 신문협회나 광고협회, 그러니까 그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의 어떤 갈등 관계를 유발하는 구조인데 이거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게 미디어 관련 뭐 학계나 전문가 단체가 들어가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문체부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내놔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6월 30일까지 무조건 지켜라. 6월 30일까지. 네. 6월 30일이면 다음 주 아마 이 방송 나갈 때 나갈 그때가 때죠. 아마 6월 30일이 예.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 권고사항을 이행을 해라.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문체부가 ABC 협회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문체부가 이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 문체부가 또 ABC 협회를 이렇게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권한은 없어요. 네. 그래서 ABC 협회가 내놓는 이 부수 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근거로 광고 안 줄 거야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매체사들이 ABC 협회에 가입을 해서 회비를 내면서 공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받아야 이제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부 광고법상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근데- 뭐 정부가 그거를 근거로 안 주겠다고 하면은 ABC 협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다 이제 탈퇴를 하겠죠. 그게 회비도 아까우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ABC 협회는 자연스럽게 망하는 건데 왜냐면 ABC 협회 수익의 상당수가 이 매체사들의 이제 회비이기 때문에 네네.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고. 근데 제가 현재까지 저의 귀에 들리는 바로는 네. 정책적 활용을 문체부가 중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대단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BC 협회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근데 네, 그 괜찮습니까? 어떤 눈에 저렇게 실핏줄 이렇게 터져 보이지? 아 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넘어갑시다. 그 ABC 협회가 문체부 쪽에 이제 뭐 권고 사항에 대한 그 이행 여부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 그걸 제출한 게 있거든요. 아직 뭐, 제출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네. 그걸 이제 봤는데 사실상 못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네. 이게 못하겠다는- 문체부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 예, 따를 수 없다라기보다는 따르기가 너무 힘들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ABC 협회 고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ABC 협회가 우리가 입장 낼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표본지구 공사를 하는데 본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디 가는지 알려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신문사 본사 직원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이제 권고 사항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ABC 협회는 그렇게 해버리면 신문사에서 이제 공사에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노력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 문체부 권고 사항을 ABC 협회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간 내에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네네. 정책적 활용을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지금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거기 보면 이 정부광고법에 이 ABC 협회 요거를 사용하도록 어떤 규정해 놓은 일종의 대목이 있는데 그 조항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 개정안을 내놔가지고 네. 김의겸 의원이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고 그 또 다른 ABC 협회를 대체할 지표들을 지금 만드는 작업들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ABC 협회는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아서 그냥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문체부가 하는 건가요? 그 새로운 이제 지표를 만든다고 하면? 일단 그럼 문체부에서 그 3년에 한 번씩 여론 집중도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지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표는 이제 일종의 여론조사를 활용한 그 열동률 지표예요. 근데 여론조사, 하여튼 뭐 그 언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신문에 대한 열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정부 광고를 받는데도 신문사 입장에서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지표를 만드는 게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그 부수대로 주고 싶다라고 네.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ABC 협회가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부수 공사를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BC 협회 정부 대신 기관에서 해라. 네, 네. ABC 협회 대신에 이제 재단이 하는 건데
뭐 언론재단 같은 경우는 이 정부 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부 광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재단을 거쳐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준도 재단이 이제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단이 그 신문부수 공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학계 의견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간단한 방법이긴 한데 이 신문에다가 네. 그 바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이제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이 신문은 바코드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해외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코드를 집어넣자는 법안이 또 어제 대표 발의가 됐어요. 민주당 이 이병헌 바코드를 의원이. 집어넣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바코드를 찍은 부수만 유료 부수가 되기 때문에 집계가 가능해요. 아, 집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바코드를 찍고 그다음에 읽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사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유통이 되는 그 유통 부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유통 부스가 이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다 이제 찍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뭐 바코드를 넣으면 그 유료 부스를 추정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 문과생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유통되는 부스는 무조건 그 바코드를 찍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내고 유통되는 부스들은 몇 부인지 그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뭐 ABC 협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널리고 널렸고. 네, 그렇죠. ABC 협회는 스스로 개혁할 생각이 없고.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뭐 ABC 협회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테고. 예. 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뭐 결국 이제 ABC 사태가 이렇게 ABC가 망하는 쪽으로 끝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 ABC가 망하고 말고는 뭐 제 관심사 바뀌고 네네. 뭐 제가 뭐 ABC 협회가 망해야 된다 이러고 기사를 쓴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미디어오늘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의식은 도대체 유료 부스가 정확히 몇 부냐.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2013년부터 기사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스라는 게 그 매체의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건데 그게 만약에 부풀려져 있었다면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고 실제로 돈 내고 보는 부스가 몇 분지 저는 정말 그냥 그게 궁금해요. 그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은 건데 ABC 협회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 11월에 문체부에 이 내부 고발 진정서가 들어갔던 거고. 네. 그래서 올해 1월에 문체부에서 그 현장 실사를 이제 비밀리에 나갔던 거고. 그 현장 실사 결과 이 성실률과 유가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걸 이제 제가 단독 보도했죠. 2월달에. 그렇죠. 그다음에 미디어오늘에서 뭐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3월달에 문체부 사무감사 결과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중요한 거는 그 정확한 그 어떤 신문사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부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 부분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 광고 집행 기준도 새롭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유료 부수로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만들 생각이 없으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열동률 조사 같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지표를 통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이제 또 국회나 뭐 언론계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뭐 몇 부를 팔고 있는지 언론사니까 좀 도덕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알아보니까 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ABC 정확히 아는 협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그 부스 공개 현황을 보면은 네. 이 부스들을 다 합치면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이 신문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주변을 봐도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문 매니아가 있어서 네. 뭐 한 집에서 신문을 막 5부, 6부 보는 집도 있을 수는 뭐 있기 그런 때문에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대단히 이제 비현실적인 가정이고요. 굉장히 뭐 적고 뭐 한 부를 보는 집도 굉장히 적은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지면 그러니까 신문지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과연 이제 신문지 숫자로 이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게 또 맞느냐 또 그 고민도 좀 있기는 해요. 네, 되게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있고 네. 저는 언젠가 종이신문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결국 그 정부가 광고를 하는 그 목적이 뭐냐에 또 비춰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논쟁적인 지점이 있거든요. 학계에서도 두 개로 엇갈리는데 정부가 이제 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그 광고를 위해서다. 홍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원 목적이다. 이 두 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차피 신문사에 광고 실어봤자 홍보 효과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알죠. 그러니까 지원 때문에 그냥 지원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에서 실제로 무슨 무슨 축제 같은 거를 하면 이런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이번 기회에 그 정부 광고의 목적을 좀 명확히 해서 네네. 만약에 지원이 목적이다. 그러면 굳이 종이신문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논의는 계속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요새 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보는데, 근데 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실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보는 신문을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냥 그 홈페이지에 몇 명이 방문하는지 그것만 알면은 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포털로 우주수를 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뭐 디지털 ABC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통합적으로 영향력을 측정해야 된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이 언론사 사이트 직접 방문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포털 같은 그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 이용률은 또 세계 최고거든요. 1등이 1등. 그래서 그 여전히 포털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 ABC를 지표를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포털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좀 이게 그 언론사 직접 방문 이용자들을 계산해서 그 기준으로 이제 광고를 이제 배포하겠다라고 한다면 언론사가 포털에 그 기사를 제공하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워낙 지금 포털을 통해 언론이 걷어들이는 수익이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정부 광고를 수준이라. 훨씬 상회하니까. 네, 포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좀 고민되고 저렇게 해도 고민이 되는데, 그 어쨌든 뭐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언론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되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ABC 협회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ABC 협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네. 부스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처음이거든요. 정말. 그래서 저도 참 이게 기사 쓰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13년부터 계속 썼지만 정말 이게 사람들이 관심도 잘 안 가져주고 그렇죠. 네. 의원실에서도 뭐 전화 한 통 없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결국 이제 제도적인 변화로 지금 이어지기 직전이고 또 그런 신문업계에 되게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도 다들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다 이제 다들 인정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되게 참, 의미 있는 변화라고 네.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언론 불신이 높아지니까 이 정부 광고가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아, 참, 뭐, 언론이 자초하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에 그 문체부가 그 ABC 협회에 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뭐 바로 이제 문체부가 발표를 하려나요? 좀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그 문체부에서 최종 보고서 같은 걸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BC 협회가 6월 30일까지 이행한 것들 혹은 네네. 이행하지 못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 활용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결정되면 다른 부처에서도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곳에서도 이제 연쇄적으로 그 활용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뭐
지역신문 발전법이나 혹은 뭐 정보광고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바꾸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 여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네. 바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될 것 같고 아마 정책적 활용을 제일 먼저 중단하는 곳은 또 방통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방통위에서 매년 그 통합시청 점유율이라는 거를 만드는데 네. 거기에 또 그 유료 부수가 들어가거든요. 유료 부수를 써요. 근데 지금 방통위에서도 난감한 게 지금 그 시청 점유율을 조사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야 될지 말지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 뭐 통합 시청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TV조선 플러스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이 언론사가 영향력이 있는지 좀 그런 이제 지표를 만든다고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네. 방통위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런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이 ABC 문제가 뭐 곧 끝날 거는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 문체부가 그 ABC 협회를 조사를 할 때 그 좀 뭐랄까 하여튼 언론 본사에서 좀 방해가 심각했었잖아요. 아, 예, 네.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뭐 지국장에 전화해가지고 협조해 주지 말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문체부가 가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 여기 옆에 앉아 있을게요라고 네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ABC 협회가 사실상 좀 사라지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한다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아, 근데 사실 신문사들은 ABC 협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나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그 공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귀찮은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작을 한다고 했을 때 매년 한 번씩 귀찮게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사실 네. 되게 거짓말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신문사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아예 공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예 공사도 안 하고 예, 아예 안 하는. 그냥 돈만 줘라.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정보 광고만 받으면 되죠. 그렇죠. 신문사들은. 정보 예. 광고만 주면 땡큐죠. 뭐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예, 네.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신문사들도 ABC 협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예, 뭐 그래서 뭐 중간에서 ABC 협회만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그래서 뭐 MBC 협회가 뭐 어떻게 되든 뭐 신문사들 알 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그 신문지국들의 어떤 비협조, 그러니까 네. 문체부가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를 했는데 이게 완전 망했어요. 이게 망한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본사 차원에서의 방해도 좀 있었지만 신문지국장들도 협조를 전혀 안 해줬어요. 왜 지국장들은 왜요? 그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구조가 바뀌는 거를 지국장들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파지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문체부가 이렇게 쑤셔놓은 결과로 발행 부수나 유료 부수가 줄어들어 버리면 네. 그럼 파지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사 본사에서 찍어내는 게 줄어들면 네. 파지가 줄면 이제 지국장들 수익이 줄기 때문에. 근데 이게 파지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파지가 좀 잘 나오는 신문지국은 한 달에 파지 수입만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 배달도 안 되고 그냥 바로 파지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신문을 배달해서 버는 돈은 거의 없고 대부분 파지로 수입을 낸다는 거예요. 한쪽은 아무도 보지 않는 거를 찍어내고 네. 한쪽은 그거를 갖다 팔고 네. 그걸로 이상한 돈을 벌고. 생태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네. 그렇죠. 되게 이상한 생태계인데 그 네. 생태계가 깨지는 거를 지국장들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네, 참 황당합니다. 네. 네, 신문을 보려고 만드는 건데,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제 그래서 파지로. 제 취재원 중에 이제 조선일보 지국장분 한 분 계시는데 나도 한 달에 500 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파지 수입으로. 네, 파지만으로. 네, 쉽게 그렇군요. 포기하기 어렵죠. 아니 근데 그 파지를 받으면은 이 신문 원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문 거의.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에? 지대를 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인데 신문사 본사랑 지국 간에 어느 정도 그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사 입장에서는 뭐 100만 부든 70만 부든 볼륨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찍어서 보내고 지국들은 그 뭐 지대를 어느 정도 내는 대신에 파지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그런 공생관계. 이게 살짝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사실 그 신문사들은 100부를 찍어서 100부를 팔아도 적자예요. 그렇죠? 이 신문 원가가
구독료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찍는 이유는 그렇게 많이 찍어야 광고를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을 더 많이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제 지국장분들은 갖다 그냥 뜯지도 않은 채 그냥 바로 이제 파지로 파는 거고. 사실 뭐 냉정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구독료가 되게 낮아요. 네. 조선일보가 15,000원 정도인데 그렇게 비싼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종이신문. 이게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 신문값이 12,000원인가 그랬으니까. 잘 안 오르죠. 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거예요, 신문을 찍어서 돈을 벌려면 구독료를 어느 정도 높였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독료를 높이는 대신에 막 증면을 해서 뭐 광고성 기사 기획 같은 거 막 꽂아놓고 막 부동산 섹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광고 협찬으로 돈을 버는 걸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신문 자체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부수를 뻥튀기 하는 쪽으로 해서 광고 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예. 뭐 상황이 이러니 네. 좀 뭐랄까요? 하여튼 이 독자들을 위한 기사가 나올 리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망해야 돼요. 망할 신문사들은 망하고. 네. 아니 좀 망해야죠. 망할 땐 망해야 이게 생태계가 네, 제대로. 망해라. 결론을 내면서. 신문사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정철웅 기자랑 ABC 협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한 7월쯤에 좀 ABC 협회가 어떻게 결론이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정철웅 기자랑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오늘 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